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82회차가 독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맨유 패배 같은 굵직한 이변을 맞추기도 했는데 4경기를 틀리면서 순위 안에 안착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리뉴얼 후에 무리한 역배보다 좀 정배도 많이 섞어가면서 픽을 하니까 점점 고순위에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더 심기일전에서 확실하게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3회차는 챔스 경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다고 생각이 되고 2월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회차입니다. 때문에 소액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83회차 14경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셀틱. 디나모 자그레브는 직전 5경기에서 3무 2패 기록하면서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홈 원정할 것 없이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거의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점도 실점이지만 직전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특히 득점력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 내 최다골인 8골 기록하고 있는 쿨레노비치 선수가 5경기째 골망을 흔들지 못하고 있고, 주력 공격수인 페트코비치 선수 또한 4경기째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전방에서의 무게감은 확실히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1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챔스, 리그,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셀틱이 압승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셀틱은 직전 3경기에서 9골을 몰아넣고 단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무실점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흐름이 디나모 자그레브를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서 꺾일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셀틱의 승리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승무패 첫 경기에서 슬슬 무승부가 한번 뜰 때가 됐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챔스 홈 경기에서는 모나코와 2대2로 비기고 도르트문트에게 완패할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경기 기록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보실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지로나 대 리버풀. 지로나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3으로 패배하면서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무득점 경기를 치렀고, 상대적 약팀들에게도 고전하면서 최근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부진한 느낌이 들고, 치간코프 선수가 부상 이탈하면서 약간의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치간코프 선수는 시즌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상이 아니었어도 부진했기 때문에 지로나를 분석할 때 전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선수입니다. 또 이번 상대 리버풀이기 때문에 홈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모든 경기 포함 1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챔스에서도 5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와 챔스 우승까지 노리는 상황에서 지로나를 상대로 패배하거나 비길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직전 원정 4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했고, 원정 4경기 9골을 실점을 하면서 원정에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로나가 홈에서 득점률이 또 올라가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서 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원정팀 리버풀의 승리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아스톤빌라.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에서 호이슈타인 키를 0대2로 잡아내면서 2경기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또 연승한 2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연패를 끊어냈고 반등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아스톤빌라도 직전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을 1대0으로 잡아내면서 2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직전 아스톤빌라와 사우스햄튼의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아스톤빌라가 압도적 전력 우위에 있고 홈 2점을 가져감에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고, 후방으로 볼을 계속 돌리면서 전방으로 가는 빌드업 자체에서 문제를 보였습니다. 또 핵심 선수들의 결정력도 좋지 못했고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또 챔스 포함 원정 직전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 직전 3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득점력에서의 확실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스톤빌라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프치히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챔스 5연패 지금 7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홈이라고 해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으로 조금 안전하게 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레버쿠젠 대 인터밀란. 레버쿠젠은 직전 경기에서 쌍파울리를 2대1로 제압했고 5경기 연승을 이어오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밀란도 직전 14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원정에서도 12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확실합니다. 또 기본적인 전력만 두고 봤을 때 인터밀란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원정 직전 4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무승부를 바쳐서 가시면 좋은 경기로 보여지고 어느 한 팀의 승리는 반드시 바쳐서 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다만 레버쿠젠은 핵심 공격수인 보니페이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4경기에서 5골 기록하고 있던 시크 선수 그리고 또 다른 공격 자원인 호프만 선수와 아들리 선수까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방에서의 전력의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한다면 레버쿠젠이 홈 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인터밀란의 강력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를 바쳐서 가되 저는 인터밀란의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아탈란타 대 레알 마드리드.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에서 밀란을 2대1로 잡아냈고 1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최근에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세리아 지금 1위까지 올라서면서 우승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고 로마와 밀란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경기 내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홈에서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레테기 선수가 12골, 루크만 선수가 8골 기록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좋아 보이고 매 경기 과감한 빌드업으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직전 경기 지로나를 0대3으로 잡아냈고 음바페 선수가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하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벨링엄 선수가 무득점에서 점점 폼이 올라오면서 3경기 연속골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승패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패배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챔스에서 AC 밀란과 리버풀에게 연달아 패배했기 때문에 지난 한두 경기 승리했다고 해도 확실하게 반등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또 아탈란타가 최근에 연승 행진을 이어오면서 리그 선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그 경기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챔스에서도 5경기 무패를 기록했고 그 5경기에서 단 1실점만 기록하면서 뒷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승리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에서의 차이는 분명하고 지난 두 팀 맞대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패 투픽으로 픽을 하거나 아니면 3픽까지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클럽 브리에 대 스포르팅. 클럽 브리에는 모든 경기 포함 3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무려 10경기째 무패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홈에서 5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원정 경기 기복도 보이지 않으면서 홈 원정 할 것 없이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르팅은 챔스 경기 포함 직전 3경기 연패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이번 경기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엄청난 활약으로 이름값이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요케레스 선수가 건재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클럽 브리에도 요케레스 선수만큼 핵심 주포가 있는 건 아니어도 촐리스, 바나켄, 올센, 탈비 선수가 골고루 골을 기록해 주면서 꽤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스포르팅은 요케레스 선수 외에는 뭔가 한방을 해줄 선수가 전무하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 경기들에서 요케레스 선수가 묶이면 전방에서의 무게감과 파워가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3경기에서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클럽 브리에가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을 노릇이고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포르팅의 4연패인가 아니면은 무승부라도 거두면서 그 흐름을 깰 것인가 이 선택도 좀 고민인데 조금 더 안정적인 이번 경기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승부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PSG. 잘츠부르크는 직전 3경기에서 1승 2무 기록하면서 3연패하던 부진을 조금은 씻어낸 모양새입니다. 또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좋고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잘츠부르크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PSG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직전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의 기록을 가져가면서 꽤나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정배인 PSG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입니다. 다만 현재 PSG가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 경기들에서 골 결정력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이번 경기에서 잘츠부르크의 골망을 흔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잘츠부르크가 최근 보여줬던 챔스 경기들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좀 인정하기 힘들지만 단순한 PSG의 문제만 봤을 때 무승부의 의견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는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PSG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챔스에서도 직전 4경기에서 1무 3패 기록하고 있고 강팀들을 상대했다고는 해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엔리케 감독과 덴벨레, 바르콜라 같은 핵심 선수들이 좀 의견의 문제를 보이면서 선수단 분위기도 뒤숭숭한 점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무승부를 가져가되 저는 잘츠부르크 쪽으로 꺾는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브레스트 대 아인트호벤. 이번 경기는 브레스트의 홈 경기가 아닌 중립구장에서의 경기입니다. 브레스트는 직전 경기 릴에게 3대1로 패배하면서 챔스 포함 직전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아인트호벤이 직전 6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도 될 경기입니다. 또 아인트호벤이 챔스 직전 4경기에서 2승 2무 기록하면서 챔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반전의 결과를 찾아내기는 힘든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브레스트가 최근에 리그 경기들에서 부진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좀 챔스에서 경기력이 좋습니다. 직전 챔스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3대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첫 챔스에 대한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인토벤이 챔스 원정에서는 좀 더 부진한 경기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전의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의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셔도 좋은 경기로 보입니다. 9번 경기 릴 대 스투름그라츠. 릴은 모든 경기 포함 1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챔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를 연달아 잡아냈고 유벤투스와도 비기면서 챔스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스투름그라츠를 상대로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투름그라츠가 전력에 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5경기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직전 챔스에서 지로나를 홈에서 잡아내면서 챔스에서의 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에 그 좋은 흐름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스투름그라츠의 원정 경기이고 릴이 최근 보여주는 경기 내용 그리고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떤 투집을 잡기보다는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릴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는 챔스 포함 직전 4경기에서 2승 2무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상대적 강팀들에게도 비비면서 역시 홈에서는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르트문트입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전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장골을 허용하는 굴욕까지 맛봤습니다. 챔스에서는 역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바르셀로나이지만 직전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압도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고 아무래도 홈에서 강한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뭔가 승부가 나기보다는 저득점 서로 막아내는 경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유벤투스 대 맨시티. 9경기째 패배가 없는 유벤투스지만 직전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패배가 없는 9경기에서 무려 7경기가 무승부 경기입니다. 패배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상대적 약팀들과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잠시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맨시티는 노팅엄을 3대0으로 잡아내면서 무승 7경기 만에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다시 한번 무승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맨시티인데 포든, 아케, 로드리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 이탈을 하면서 여전히 전력 누수가 있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밀리크, 더글라스 루이즈, 맥케니 선수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역시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경기 걸러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루한 경기 양상을 보이는 유벤투스고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맨시티로서는 매경기 절실하고 간절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동기부여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되 저는 맨시티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벤피카 대 볼로냐. 벤피카는 모든 경기 포함 직전 5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파죽지세 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직전 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르면서 공수 모든 방면에서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팀입니다. 또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더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벤피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볼로냐를 상대로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로냐가 직전 경기에서 유벤투스와 2대2로 비기면서 원정임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직전 3경기에서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패배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 아직까지 챔스에서 승리가 없는 볼로냐이기 때문에 첫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경기라고 예측이 되기도 하고 오솔리니 선수가 부상 이탈하면서 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카스트로 4골, 은도에 3골 기록하는 등 전방 공격수들이 해줄 때는 좀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기들에서 적은 실점을 기록하면서 점점 수비도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점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볼로냐의 챔스 첫 승 기대를 해보면서 홈팀 벤피카의 승리는 가져가겠지만 볼로냐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걸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아스날 대 AS 모나코. 아스날은 직전 풀럼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운도 따라주지 않던 경기라서 연승 행진이 끊긴 게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6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단단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아스날이 모나코를 상대로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모나코는 홈보다 원정에서 확실히 실점률이 올라가는 편이고 아스날과의 전력 차이를 극복해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는 홈팀 아스널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나코가 리그 3위를 유지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챔스에서 바르셀로나까지 꺾어내는 저력을 보인 팀이기 때문에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이고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픽의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리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페에노르트 대 스파르타 프라. 페에노르트는 직전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챔스에서 맨시티와 비기고 지로나 벤피카를 잡아내면서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스파르타 프라하의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파르타 프라하가 챔스 3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역시 약팀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이고 있고 모든 경기 포함 직전 6경기에서 한 번의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경기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그래도 얇은 스쿼드에서 팀 내 최다골인 5골 기록하고 있는 하라슬린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누수까지 있는 스파르타 프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막는 데만 좀 급급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페에노르트의 승리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